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2일 일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월 2일이에요. 참, 신정이 뭐 온다, 크리스마스가 어저께 가지고 이런다 했는데, 벌써 2일로 되어 접어들었습니다. 내일 3일. 이제 첫 1월달 새해 첫 주일이 오게 되죠. 오늘 편안히 쉴 수 있는 분들은 아주 여유 있게 좀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오늘 낮에 날씨는 화창하게 그만했습니다. 그렇게 별로 그렇게 춥지가 않은 것 같았어요. 다행입니다. 저녁이 되니까 또 쌀쌀해지는데요. 이게 쌀쌀해지는 가운데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뭐 정치권이야 뭐 맨날 무슨 뭐 그냥 갑론을박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요. 뭐 이래도 하여튼 선거날은 닥쳐올 거고, 선거날 닥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명한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반드시 표를 모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도를 보셨겠지만요. 이거가 참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립니다. 강원도 고성 최전방에 철책을 뚫고 한 사람이 월북을 했습니다. 이 군대 그 부대에서는 3시간 동안 몰라서 나중에 감시 감시망이요. 그 감시 경보가 작동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았는데요. 옛날 군대 생활 같은데 이렇게 할 때 같으면 이건 상상이 안 됩니다. 아니, 세상에 철조망을 뚫고 나가는데 모른다. 옛날에는 감시 전자 감시기들이 없었어요. 그 감지기가 있잖아요. 그 뭐 감지기라든지 또는 그 CCTV 찍는 그런 게 옛날에 없었어요. 그냥 다 인력으로 지키고 거기다가 그 철조망에다 이렇게 깡통을 달아놓고 돌 같은 거 집어넣고 깡통을 달아놓고 쫙 달아놓습니다. 철장물 건드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깡통이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옛날에는 뭐 짐승들이 가다가 친다든지 그러면 또 깡통이 흔들리면 뛰어나가 봐야 되고, 가봐야 되고, 또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이제 울리기도 하고, 아주 고생 많이 했죠. 그렇게 이제 교대조가 있어가지고 교대로 이제 GOP 그 감시 초소에서 감시를 하고 있죠. 그때는 밤에 새벽이고 밤중이고. 이거 저 전화가 왔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번전화가 또 왔나? 그 옛날에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엔 아주 눈도 많이 오고 그러면 그 길 통로, 교통로 눈치 오는 일, 그리고 그냥 추워서 뭐 얼어붙고 뭐 물도 얼어붙고 다 그냥 그러니까요. 그냥 이 손이 말이죠. 그냥 손이 터져가지고 그냥 막 요즘엔 손 터지는 군인대회 있습니까? 그냥 손이 터지고 그냥 발뒤금 터지고 막 그냥 그랬습니다. 이게. 그랬는데 요즘엔 의복도 좋고 군대들 의복도 좋고 또 먹는 부식도 좋잖아요. 뭐 옛날엔 배 채우는 게 급했는데 요즘에는 먹고 남고 뭐 먹고 싶은 걸 먹고 하니까. 여하튼 군대가 해이해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 나라가 말이죠. 이 정부가 좌파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 전방 쪽에 있는 그 GP도 뭐 폭파시킨 것도 있고
또 철정만 걷어내는 데도 있고 또 그 수리탄 그 땅에다가 그 다니면은 수탄 그 저기 저 못 다니게 하기 위해서 수탄을 묻어 놓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옛날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철조망 걷고 지뢰밭도 좀 걷어내고 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이북이 적군인지 뭐 아니면 뭐 우방군인지 이거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정은이 뭐 만나가지고 말이죠 383에서 있었는데 저기 응? 에, 거기서 좀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뭐 도보다리인가에서 같이 걷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이 좌파 정부가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군대가 확실히 정신 상태가 해이해진 거는 만큼은 누구든지 다 인정할 겁니다. 이게. 이러는 가운데서 강원도 고성에서 그 한 사람이 철점을 튀고 넘어갔다. 이북이 조면 넘어가는 거야. 넘어갈 수도 있겠죠. 뭐 다른 쪽에 저 중국 쪽에도 갈 수 있고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있는 군대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될 겁니까? 군대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 군대는요 정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민의 군대거든요. 그러면 군대가 국민들의 안보를 튼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야죠. 쓰러져도 해야지. 하기 싫으면 그냥 군대 가지 말고 나와버리고. 하여튼 이걸 보면서 참 요즘 시대에 정말 희한한 일들이 일구는구나. 참 희한한 일이에요. 성남시 대당동에서 그냥 수천억을 먹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고 말이죠. 뭐 향수한테 뭐 여자 어딜 뭐 찢어버린다고 개쌍욕을 하는 사람이 없나. 아이고 요즘에 참 내가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다고 해서 그냥 윤석열 그냥 헐뜯고 선거관리 선거 대책기획도 그냥 헐뜯고. 아이고 나 요즘에는요 요즘같이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뭐는 게 퇴보하는지 모르겠어요. 퇴보. 하여튼 이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원 동부전선 출연방 철책통의 일명월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속초에서 이 북쪽으로 이렇게 해안선 타고 올라가 쭉 가다 보면 고성이 있죠. 고성 지나가면은 거기 통일전망대 뭐 저기 금강산 전망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저는 그 전에 다녀왔습니다만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그 고성이 지나서 있는 거기 부대입니다. 거기 동해안 쪽에 있는 1월 1일 내가 좀 듣기로는 내가 기억으로는 6시 반이라던가요? 오후 6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해가 넘어가기 직전 1월 1일 날 새해 첫날 1일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 군사분계선 NDL 철책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일명이 월북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북 감시망의 허점이 또다시 노출됐다. 그래서 군대가 당나라 군대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언론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9시 20분께 동부전선 육군 제22사단 경계 지역인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 미상 인원 1명을 감시 장비로 포착해 신병 확보 위해 작전 병력 투입해 DMZ 작전 중 해당 인원이 오후 10시 40분께 MDL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확인 과정에서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께 해당 인원이
GOP 일반 전진기지 전진 초소 말이에요. GOP 철책을 넘는 장면이 과학화 경계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고 합참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은 월북자가 철책을 넘은 뒤 신병 확보 작전 돌입하기까지 약 3시간 동안 몰랐고 신병 확보에도 실패했다. 합참 관계자는 CCTV에 포착됐는데 당시 CCTV 감시병이 인지하지 못했고 몰랐다는 얘기죠. 그게 뭐 딴 데 한눈 받고 딴 걸 받거나 뭐 잠잤거나 뭐 하여튼 그걸 보고 있는 그 군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이후 재생 과정에서 월책 모습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현재 월북자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오늘 아침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월북 사건이 발생한 부대는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 긴 해안을 함께 경계하는 부대로 사고가 잇따라 지휘관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이다. 해당 부대에서는 작년 2월에는 북한 남성 1명이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을 통해 오리발 등을 착용하고 뚫린 배수로를 통해 월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는 북한 남성이 최전방 철책을 넘은 지 14시간 30분 만에 기동수색팀에 발견돼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북한 남성은 GOP 철책으로부터 1.5km 남쪽까지 이동해 있었다. 그때도 여러분들 보도 나온 거 보셨죠? 웃기는 일이죠. 군대가 아주 완전히 정신들이 빠졌어요. 앞서 2012년 10월에는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 귀순이 발생한 부대다. 군 당국은 이들 사건 이후 과학화, 경계 감시 장비 성능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번에도 철책을 넘는 월북자를 사전에 저지하지 못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오늘 아침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 당국은 3시간가량 월북 사실을 몰라 대북 감시망에 구멍에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근데 참 그 묘해요. 그 군대들이 말이죠. 그렇게들 정신이 없나. 참 답답한 일이에요. 지금 현재 거기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거가 이거 보이는 데가 철조망이 넘어갔는데요. 이 철조망을 아주 뭐 동물도 못 들어오게끔 이게 쳐놨는데 저기 또 이것도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뚫고 넘어가고 이 사람이 이북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이것이 CCTV 아닙니까? 지금 옛날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직접 몸으로 나가서 지키고 서 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이 자동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그 CCTV가 찍히고 이렇게 녹화되니까 그러니까 볼 수 있고 그 화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화면 같은 거 지금 보시잖아요. 이게 보고 있으면
거기 움직이는 거 다 뭐 동물이 오든지 뭐 뭐가 넘어가든 뭐 이상한 거 다 보이는데 제대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정부가 이북 눈치만 보고 이북에만 그저 관심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철조망도 걷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뢰도 걷어내고 뭐 이렇게 지피도 그냥 때려 부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군인들이 해이해진 거예요. 이게. 일단 지켜야 된다 그러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넘어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북에 있는 저기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간첩이었는지 아니면 뭐 남한에서 큰 죄를 짓게 돼서 죄를 위해서 도피하려고 했는지 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걸 밝혀져야 되는데 이북 쪽에서 총을 쏘지 않았다면 저 사람은 이북으로 가서 이북 사람들의 그 초소병들하고 접선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북에서 또 뭐 나팔 부르겠죠. 한국의 어떤 사람이 이북으로 귀순해 왔다. 뭐 한국이 뭐 어떻고 그래서 왔다. 뭐 해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또 써먹겠죠 이제. 그때가 또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위치 아까 말씀드린 위치가 그 속초에서 더 그 금강산 저기 그 전망대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저 고성 있잖아요. 고성도 지나서 더 가면 거기 뭐 해수욕제 군휴양소 해수욕장도 있고 그러죠. 화진포 해수욕장 있잖아요. 그 군인들이 전에 그 군인들 휴양소였었는데 그 위에 가면 이제 통일전망대, 금강산 전망대 다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 전망대에 가면 그 너무 앞산 쪽에 그 이북에 그 초소병들이 있는데 그 초소병들이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육안으로도 망원경 아니고 육안으로도 이렇게 보이고 하죠 이게. 지금 그쪽에서 제가 했는데 여하튼지 이 군대가 이 철조망을 서로 넘어가고 넘어오지 않게끔 그걸 지키는 경계를 하는 업무를 한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같이 진짜 몸으로 그냥 나가서 서서 지키고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시대 아니고 지금은 장비가 있어요. 감시 카메라 있고 CCTV 그냥 그리고 감지기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 알게 되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고도 그걸 제때 발견을 못하고 3시간 지나서 알았다. 이거는요 정부 책임입니다. 이게 정부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렇고 또 군대 또 위에 있는 지휘관들이 정신 상태가 틀린 거예요. 이게. 아니 요즘같이 잘 먹고 잘 입히고 말이죠. 응? 그다음에 감시 장비가 있고 뭐 이런 그 장비가 현재 장비가 다 과학 장비가 좀 깔렸는데 말이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진짜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없는 이 정부는요 국민들한테 집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내는 그 혈세 세금 내 가지고 좀 잘하라 했더니 엉뚱한 데만 하고 말이죠. 그냥 코로나에 대해서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다 돈 갖다 질러 쓰게 만들고 말이죠. 아이고 이제 올해 왔는데 올해 3월 9일이면 이제 대통령 선거니까 하여튼 국민들 판단 잘하셔서 이 나라 제대로 제 길로 제자리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은 동부전선으로 지금 철조망을 넘어간 그 사건 그 당시 발견 못하고 3시간 이후에나 감시 장비를 다시 녹화를 틀어보다가 이제 그때 찾은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답답한 사람들아. 아유 이게 나라냐 나라.
하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왕이었습니다.